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파레가 이것은 브루댕, 이것은 닥터펠로 탈모 샴푸 앤 토닉 광고입니다. 탈모가 시작되신 분들을 위한 샴푸인데요. 이것이 탈모 완화 전문 샴푸로 로즈마리, 녹차, 쑥 등 10가지 천연 추출물을 써가지고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이것이요, 작년에 서울 어워드 프리미엄 샴푸 우수 상품으로 선정이 되고 대한인상보건학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고 미국 FDA 인증까지 받았네요. 그래서 그런가 압구정 갤러리아에도 들어가고 롯데 백화점이랑 면세점에서도 입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접을 제대로 받는 샴푸네요. 중요한 건요, 제가 이것을 써보니까 요것으로 머리를 감으면요, 그 머리가 설거지가 제대로 된 그릇 마냥 뽀도도도도독 이렇게 됩니다. 아따, 그러고 뻣뻣하지도 않아요. 물론 린스 쓰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전 이걸로 감고서요, 린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 말리면요, 머리가 보들보들합니다. 강성범 TV 광고 기념으로 대표님이 어금니 꽉 깨물고 엄청난 이벤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샴푸 앤 토닉 세트를 갖다가 46% 할인을 하고요, 여기다 보너스 리페어 트리트먼트를 선물로 드리고 플러스 이 스칼프 토닉 시트 한 장도 아니고 2장에다가 플러스 이 주니비니 토닉 시트 요것도 한 장도 아니고 2장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요 시트는요, 캠핑장이나 야외 갔을 때 샴푸 대신에 이렇게 문지르면 깨끗해진다고 하네요. 자세한 것은요, 검색창에 닥터펠로 또는 댓글창 메뉴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탈모 공약에도 탈모 샴푸는 없습니다. 소중한 내 모발 제대로 된 인정받는 샴푸로 할인도 받고 선물도 푸짐하게 받아가면서 지킵시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 윤석열 후보가 아주 신이 나셨죠. 자신감이 막 그냥 흘러넘치십니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앞뒤를 안 보고 아무거나 막 그냥 던져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러다가 우리나라 다시 개발도상국 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하죠.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후보님, 이건 모르고 이러시는 거예요? 알면서 액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캠프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시는 겁니까? 이거요, 성주에 사드 배치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다. 사드,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 아따, 오랜만에 영어하게 만드시네. 즉 고고도 영어 방어, 오랜만에 영어 하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이요, 저기서 쏘면 40km 이상 올라가가지고 위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을 요격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예, 이거 좋습니다. 막을 겁니다.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 몇 개는 막겠죠. 다는 못 막아도 효과는 있겠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 사드 가지고 수도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아저씨, 전쟁 나서 북한이 수도권에 미사일을 쏘는데 고고도 미사일만 쏩니까? 목표가 바로 코앞인데요. 훨씬 비싼데 몇 개 없는데 100km 앞에 떨어뜨리려고 고도로 갔다가 100km, 150km까지 올려갖고 대기권까지 올려갖고 뚝 떨어뜨려요. 낮게 날아가는 빠르고 싸고 70년 동안 잔뜩 쌓아놓은 미사일로 초토화시켜버리겠죠. 핵무기는 막는다고요. 거의 쏘면은 2, 3분이면 떨어지는데 뭐 하려고 달나라 근처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립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막 미사일이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드 미사일이 뿅 하고 고고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저 군대 가서 전방에 있을 때요, 고참에 얘기합니다. 전쟁 나면은 우리가 있는 전방은 1평방미터에 포탄이 3발씩 떨어진다고. 그러길래 제가 푹 하고 웃었다가 맞을 뻔했습니다. 군대에선 그렇게들 교육을 받아요. 근데 수도권을 사드로 막았다고 약을 팔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답니다. 진짜로 국민들의 안전이 걱정되면요, 이런 정책은 조용히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저기 그냥 큰 소리로 떠들면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죠. 왜? 이거 장사하는 겁니다.
당장 표는 얻을 것 같으니까 이런 말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믿고 싶고 정권 교체가 지상 과제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들을 하겠죠. 이거 있으면 덜 맞는다라고요. 아니요. 미사일 맞을 일을 애초에 없애버려야죠. 왜 일부러 맞을 일을 만들면서 덜 맞겠다는 골 때리는 얘기를 하십니까? 방비를 하더라도요. 앞에서는 달래면서 뒤로 조용히 벽을 쌓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제 타격이니 사드 추가 배치니 뭐 선거용으로 떠들고 계시는데 만약에 전쟁 터지면 최소 수백만 명이 죽을 텐데 당장 표 좀 얻겠다고 막 이렇게 들이대시면 안 되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국민들 생명 가지고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언제까지 북한 눈치만 볼 거냐고.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합니까? 눈치코치 다 봐야죠. 바로 머리 위에서 쇠망치 들고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요. 전쟁하면요, 이길 수는 있겠죠. 이길 수는 있겠지만 감당해야 할 피해가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전쟁 이기면 뭐 할래요?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나라가 짝 먹어줍니까? 무슨 고등학생 서열 정합니까? 유럽 선진국들이 뭐 군사력이 1등이라서 대접받는 것입니까? 정부도 그걸 아니까 자존심 상하고 열받지만 꾹 참고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 아닙니까? 뭔 자신감으로 뭘 아신다고 선제 타격을 하느니 미사일을 배치하느니 하십니까? 막상 전쟁 나면은 전쟁 나기도 전에 어디론가 사라지실 양반들이요. 뭐 북한을 고립시켜 갖고 항복하게 만든다고요? 북한이란 나라인데 그런 것이 먹힙니까? 국민들 다 죽어나가도 지도부는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 북한인데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북한을 고립시킨 결과가 뭐였습니까? 북한이 아이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랬디까 최초로 민간인이 사는 지역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연평도 불타오르는 모습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철저히 응징한다. 주구장창 떠들더만 형식적으로 포 몇 발 쏘고 끝났습니다. 확전은 피해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한테 바로 전화해갖고 아이고 이걸 어쩌죠? 이래 물었어요. 근데요 그게요 현실입니다. 그게 잘한 거예요. 국민들 생명과 안전, 나라 경제를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이겨봐요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건 안 하려겠는데 또 얼굴 빨개지게 되네. 북한은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한테도 당장 굶어 죽어도 수 틀리면 그냥 들이받는 나라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대통령에 출마하신 분께서 전쟁을 헌해만해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떠들고 계십니까? 윤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은 쇼는 안 한다고.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국방에서는요. 마치 지금 상황이요. 할 줄 아는 건 사람 때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애한테 여기 배만 이렇게 가리고서 때려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때리죠. 얼굴 그냥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려보라고 들이댄 사람들은 요 뱃속에들 숨어있죠. 화약 냄새도 안 맡을 겁니다. 솔직히 북한 김정은이 전면전 못하는 것도 알 겁니다. 전쟁 나면 본인도 죽어요. 지금 거기서 왕처럼 살고 있는데 왜 바보짓을 하겠습니까? 다 알면서 국민들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적폐 기득권들이 써먹던 썩은 방식을 정치하신 지 몇 달 되신 분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쓰고 계시는 겁니다. 좋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 옆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사드는 방어용인데 뭐가 문제냐? 상대방이 트집 잡으면 단호하게 대응을 할 생각을 해야지 비위나 맞추려는 한심한 발상을 하고 있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럼요. 선제 타격 주장하는 건 왜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선제 타격은 공격용이잖아요. 그때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말장난들 하지 마십시오. 또 큰 문제가 있죠. 사드 얘기를 꺼내는 건요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기죠. 국가의 지도자는요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도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중국이 난리치는 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우리 기업들 중국에서 박살이 나불고 철수를 냈는데 이제 겨우 어느 정도 수습하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고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작년 대비 1월달 중국 수출이 13%나 늘어났는데 중국 수출량이 압도적으로 1등을 찍고 있는데 돈도 중국에서 제일 많이 버는데 이걸 또 갈아엎어요? 경제 망가져도 정권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근데 더 얼척없는 건 윤 후보 측 그 군사 전문가들 뭐 이런 양반들이 중국이 반발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사드라 중국이 반발할 명분이 없다. 아저씨들
중국이 언제 뭐 명분 따지는 나라입니까? 그럼 명분 같은 거 따졌으면요, 중국이 지금껏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한테 누가 뭐라고 하던 욕을 먹들 만들 그냥 막 무대뽀로 들이대고 보복하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내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힘이 있으니까 깡패처럼 구는 것이죠. 마치 정치 검사가 수사권으로 깡패 짓을 하듯이 건드리지 못하는 힘이 있으니 중국도 깡패 짓을 하는 겁니다. 또 얘기를 하지만요, 국민의힘도 이거 다 압니다. 사드 추가 배치하면 우리나라 또 엄청 힘들어지는 거 그들도 뻔히 알아요. 그냥 지금 표 얻으려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정권 잡으면 이거 못해요. 북한한테 도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안보가 어떻게 되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일단 정권부터 잡고 보자 이겁니다. 가만 보면 국민의힘 세력이 북풍 이용하는 수법이 요즘 들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왜 이 북풍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의 머릿속이 뻔히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세대 포일론이 뭐니 해가지고 젊은 층하고 노년층을 잡으면 선거에서 이긴다 라고 얘기했던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가부 폐지 공약 가지고 20대 표심을 지금 얻었으니 노년층 표심이 남았죠. 노년층 표심은 이 북풍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항상 납득은 안 가지만요, 어르신들한테 북풍만한 것이 없거든요. 민주 시민이신 어르신들께는 결례의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북한이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를 해야 되는 건요,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 미사일들은 우리나라에 쏠 미사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쏠 것들은 이미 뭐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칠 정도지요. 미국한테 그 말 좀 걸어라 이러면서 쏘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의힘이 숟가락을 뜨거 얹고서는 내가 싸울게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은요, 미국 동의가 없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이 주장하는 멸공이 아니라 공멸이 뻔히 보이는 선제 타격을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더니 갑자기 한반도 상황에도 안 맞는 사드 배치를 목 놓아서 외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하자면요, 요즘 넷플릭스 1등하는 우리나라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복도에 그냥 좀비들이 그득그득한데 좀비랑을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 친구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더니 덤벼이 좀비들아 해갖고 뭐 좀비들이 몰려드니까 얘들아 막아야 해, 책상을 쌓아보자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책상도 몇 개 없는데 쌓아봐야 구멍 술숭숭숭 중간에 뚫려 있는데 요즘 윤석열 후보가 속이 상했는지 여기저기 이런 얘기들을 하고 댕깁니다. 북한과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나를 전쟁광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것도 전략적으로 하는 말인 줄은 알겠는데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북한 당국이 아니고 북한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북한 당국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전쟁광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윤 후보님을 전쟁광으로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전쟁광은요, 전쟁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건지 아는 사람이 본인 의지로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닌, 누가 적어준 대로가 아닌 본인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와 자신감으로 전쟁광이 되는 겁니다. 윤 후보님은 그러니까 전쟁광이 될 수가 없는 분이니까 그런 걱정, 그런 속상함 없으셔도 될 겁니다. 지금 윤 후보님은 전쟁보다 북한보다 더 무섭고 걱정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김만배 씨요. 그분이 가진 카드면요, 윤석열은 죽는답니다. 이 엄청난 발언을, 그냥 했을 리 없는 발언을 지금까지 검찰이 덮어왔고 지금은 정치 언론들이 덮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보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치 검찰과 정치 언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식사 많이 하시고 힘들 내십시오.